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변하는 게 주식 세상입니다. 참 어제는 참 많은 분들께서 좀 기뻐하고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연중 가장 최고점을 찍으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하루 밤 사이에 이렇게 또 과대 낙폭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 또 강한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 몇천억대가 아니라 외국인은 2조 원대 그리고 기관은 1조 3천억 이상의 또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우량주가 또 작게는 1, 2% 그렇게 좀 낙폭을 키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거나 뭐 투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필라델피아 미국 지수죠. 네, 반도체 지수가 5%대 하락 4.66이죠. 네, 그 5%대 하락을 보이면서 중요한 지금 61선, 네, 61선까지 61선 이탈을 했죠. 여기 이탈을 하고 121선 좀 터치가 나온 상황인데 일단 MACD 흐름을 보면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는 부분이겠지만 아마 여기 전 저점까지는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급하게 뭐 반등이 나온다, V자 반등이 뭐 급하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장중 이제 이번 주 안으로 또 행보 등락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바닥을 다시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또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제가 또 중요한 시점마다 한 번씩 언급드렸던 바고 또 최근에는 제가 지수 우량주 관련된 종목들을 잘 다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온지는 몰랐습니다. 네, 너무 많이 내려왔고 아침에 한번 차트를 열어봤는데 아이고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흐름이냐면 참 꺾이는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로 지금 진입을 한 거죠. SK 하이닉스 맞죠? 네. 지난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뭐 이렇게 마디를 볼게요. 1파, 2파, 3파, 4파까지 갔는데 5파 마지막까지 상승 파동이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나긴 시간 동안 21선이든 61선이든 잘 터치하고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전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리고 음봉으로 자꾸 마감하면서 5일선을 이탈하고 21선까지 이탈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네, 뭐 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의 경우는 이렇게 봉우리를 상승의 맞이를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만드는데 357 개념 세 번째든 다섯 번째든 일곱 번째든 그 앞서 형성된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저는 전량 매도입니다. 네,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온 줄 몰랐어요. 또 아무 주위에서 또 이게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종목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SK 하이닉스가 끝없이 하락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지금은 일단 역배열 상태로 갔다.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냥 내동매매 지금은 매도의 타이밍이 다 지났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뭐 계획 없이 던지는 그런 시점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추매의 타이밍을 봐야 될 부분인데 그 시점은 지금 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꺾여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좀 더 기간 조정을 좀 많이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적정 시점이 오면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도 시점 아니에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들고 가야 됩니다. 네, 아마 제가 봐서는 박스권을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보면 여기에서는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가능한 지금 이런 시점이죠. 21선이 61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추세가 꺾이는 역배열로 들어간 시점에서는 가능한 비중을 좀 그 전에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나 비중을 못 줄였다고 하신다 하면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의 관점은 아니다. 네, 중장기로 끌고 가는데 가능한 여기 밀집대 봉에 11
5천원, 12만 3천원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중기 또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버텨보시고 적절한 시점 또 추매 하거나 혹은 비중 확대할 시점이 오면 그때 또 잊지 않고 SK 하이닉스를 또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0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 못 간다 말이 많은데 일단 제가 보는 삼성전자는 또 8.15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네, 그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때 시점에서 조금 공격적인 어떤 다이나믹한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 전부터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 한 7월 달부터는 뭔가 액션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한두 달 전. 그럼 8월 6 다음 달쯤 되겠네요. 네, 다음 달부터 이번 달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은 좀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상승한 바를 하루 만에 2.4% 내려주면서 이전 전 저점까지 터치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121선까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박스권을 이탈할 만한 그러한 이유는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고 8만원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허우적대는지는 제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네, 주포의 마음이죠. 네, 시향도 좋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의 끝없는 엄청난 매도를 때렸네요. 네, 600만 주, 900만 주, 1000만 주.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주가가 힘을 못 쓰죠.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1등 기업, 네, 그리고 코스피, 대장주 이렇게 그냥 갖다 패버리니까 코스피가 또 힘없이 꼬꾸라지고 지수가 자꾸자꾸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약세 흐름이긴 한데 꼬리가 약간 달렸지만 내일까지 확인을 하거나 혹은 그 다음 날까지 확인을 해서 오늘 10주 사고 싶으면 좀 나누어서 2주 이렇게 분할 매수는 괜찮겠지만 일단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집을 하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또 지수 영향이 좀 또 악영향이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이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저는 항상 8만원대 초반은 여기 8만 혹은 7만 9천 원, 여기 121선 부근에서는 강력한 또 지지 라인이 좀 저는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때문에 여기는 매수권이 맞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은 추매 하실 분이라고 하면 올라갈 때는 절대 사지 마시고 내려줄 때 120선 근처에서는 추매 타이밍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평선의 밀집이 나왔죠. 그리고 아마 1, 2주 흘러가면 5일선, 21선, 61선, 그 다음에 121선까지 함께 물려서 흘러가는 상황이 보일 거예요. 그럴 때는 방향성이 크게 위로, 아래로 정해지겠죠. 그러나 아마 주가의 어떤 흐름 자체의 무게가 저는 좀 상방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가 공략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는데 다른 바이오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지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가 주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네, 무너지면 안 됩니다. 121선 이탈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박스권이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고 나의 현금 어떤 비율,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또 다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여기를 이탈한다? 121선 이탈해서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종목 압축은 항상 그럴 때 약세장일 때는 종목 압축에
뭐 세 개 중에 한 개가 좀 애매하다. 혹은 A, B, C 중에 A, B가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보면 여기 두 종목 중에 강한 종목으로 합하는 것이 제가 뭐 실전 매매에서 계속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 수는 계속 줄여가는 부분이고 강한 종목에 계속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예, 투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 안 돼요. 예, 적절 투자 비중은 적절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네, 종목당 아마 포트폴리오에 5개, 7개 정도 투자하신 분이라고 하면 7개 이상은 보통 하지 않나요? 그래서 1개 정도는 이렇게 또 합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듯 제가 중요한 시점, 변곡점일 때 한 번씩은 꼭 거론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또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또 항상 매수권이 오면 또 분할 매수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험 관리는 또 하셔야 되겠죠. 계속 흘러내리는데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일단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매수를 멈추는 겁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예를 들면 막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막 떨어질 때마다 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 사는 것은 실전 매매 기법의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 기준입니다. 제가 뭐 맞다 틀렸다라고 평하지 마시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개별 종목들 관련해서 또 최근 언급드렸던 건설주, 네, 현대건설기계가 끊임없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은 지금 거의 상투권은 아닌데 중기 매도권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권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5일선 이탈 전까지 혹은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이라고 하면 21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들고 간 전략 괜찮습니다. 그리고 같이 봐야 될 것이 대우건설 21선 기준이죠. 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홀딩. 아마 여기서 5일선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21선에서 또 강한 지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21선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끝까지 네,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관련해서 mRNA 맞죠? 네. 아이진과 제가 또 아침 영상 설명드렸나? 안 드렸죠, 이거는. 예. 어제 영상에 이전 전고점 부분에서는 또 익절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의 상투권이 보인다거나, 최대 거래량이 좀 돌파를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정 기간 조정 보내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전제 조건은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크게 나올 때마다 분할 익절 관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또 진원생명과학도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매물대 보이시죠? 매물대를 돌파하고 한 번에 또 슈팅이 나오면 또 여기 봉들이 밀집된 이런 상태에서는 또 익절을 해보세요. 네, 중기로 들고 하지 말고 단기 스윙, 네, 2, 3일 혹은 5일까지 상승을 보고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또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좀 매수 지금 제가 추천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새롭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설명 드리는 부분 유바이로직스도 같이 보면 되겠죠.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5일째 양봉이 보이면 또 상승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MACD도 거의 과열권에 치닫고 있는 상황 그리고 스토캐스틱 자체도 지금 거의 단기 매도권에 진입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로 보지 마시고 가진 분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상승할 때마다 분할 익절 관점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오늘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장중 좋은 흐름이 나왔죠. 다른 종목들이 뭐 2, 3% 많게는 또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악재 뉴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또 관련 영상은 제가 패밀리 영상에 또 남겨드릴 예정인데 전혀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분할로 신규 매수 매수는 저는 뭐 괜찮다. 그리고 21선까지 터치가 나오면 또 이제 뭐 비중 확대는 또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추세가 지금 가추세이긴 한데 무너진 바가 전혀 없고요. 네, 오늘 5일선 이렇게 추세가 좀 이렇게 그리기 애매한 상황이 한데 우하향 추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다. 그리고 강력하게 5일선과 20일 타고 가면서 한 번에 또 이제 뭐 갭상 이후에 또 큰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땡큐 하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져가고 단기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의 관점, 장기는 아니에요. 중기 어떤 스윙의 관점에서 보시면서 뭐 은행주, 증권주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투자증권 저는 괜찮습니다. 예, 또 증권의 테마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누차 제가 설명드리지만 예, 두나무 투자 아시죠? 다들. 그리고 야놀자 IPO권도 함께 또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많아요. 앞으로 나올 재료가 많기 때문에 쉽게 보지 말고 그냥 급등한다고 해서 그냥 확 다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매매를 이어가 보면 이번 한 해 꾸준한 또 상승의 어떤 마디들을 주는 종목들 중에 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꼭 열어두고 예, 보시고 관련해서 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를 보면 좋겠죠. 오늘도 단기 트렌드 관점에서 시가 이하 내려올 때 사서 번쩍할 때 매도를 하면 10% 이상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뭐 많이 올라갔지만 분봉 매매를 잘 보신 분 입장에서는 시가 이하 쭉 내려주고 나서 급반등이 나올 때 MACD와 함께 보면서 봉에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째 매도, 전량 매도. 네, 단기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했던 종목이에요. 720 분봉선 깔끔하게 타고 갔죠. 네, 이도 다 매도권이에요. 매도권, 매도. 네, 좋습니다. 이렇듯 언제든지 이제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고 있으면 예,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모두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뭐 인생은 뭐지? 생방송이고 뭐 인생은 드라마는 생방송 아니죠. 재방되잖아요. 네. 주식은 재방이 안 되잖아요. 복귀밖에 안 되잖아요. 무조건 생방송인데 참 집중을 좀 잘 해보세요. 네,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좀 애매했다. 어쨌든 네, 장중 번쩍번쩍한 종목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끊임없이 어떤 흐름을 캐치해 가면서 설명드릴 종목이라고 하면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종목이라 하면 거래가 한 번씩 빵빵 터졌던 놈이라고 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봐서 항상 단기든 중기든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10% 가까이 또 수익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럴 때 또 기법적으로 좀 해보세요. 번쩍하잖아요. 번쩍하면 박자가 맞지 않을 때는 예, 또 팔고 또 종가 재면서 또 상승하면 또 이제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같이 접목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라갈 때 저는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또 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은 여기에서 가능한 모아서 지금은 단기와 중기를 병행하면서 가능한 주식수를 늘리거나 나의 손실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엑세스 바이오. 또 추가 영상에 제가 또 뭐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힘 제가 매일 내라 하는데 뭐 힘이 나야 나지 맞죠? 네, 힘이 뭐 날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 나지. 참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네, 좀 겸연쩍기도 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죠. 예, 분석하고 복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총알도 있어야 되는데 총알이 없는 것도 참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씩 번쩍번쩍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수익을 챙겨서 예, 주식은 수익을 챙기면서 하는 거예요. 챙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고 하면 예,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서 가서 제가 뭐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 중에서 하루에 조금씩 익절을 좀 해보자. 5% 상승한 것도 좀 팔아보고 10% 올라가는 것도 좀 팔아보고 또 현금화해서 또 어디 베팅해보고 계속 현금이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선순환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될 수 있는 어떤 투자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또 멘트를 드리면서 남은 시간 또 편하게 잘 보내시고 네. 자, 화이팅 하시죠.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